네, 자,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출렁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을 또 출렁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과연 이 의사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시장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네. 됐고 이를 시장에서 좀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수가 정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에 대한 의미를 좀 자세하게 되짚어 주신다고요. 네, 제가 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FOMC 의사록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요. 네. 전체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단 한 달 더 빼지 않고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FOMC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FOMC에서 푸는 이 자금을 기다리는 어떤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참고로 이제 제 동생은 이제 요식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2008년도에 요식업을 하고 있는 제 동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 5천만 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제가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생이 사업을 굉장히 잘 해와요. 잘 해오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 코로나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1차, 2차 터지면서 다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동생이 다시 형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형 5천만 원만 빌려줘라고 왔는데 형인 제가 봤을 때 동생이 지금 뭔가 좀 많이 힘들고 코로나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동생은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동생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2008년도보다 2020년도에 연준이 양자 완화를 통해서 돈을 2.3배 정도 더 풀었다라는 거를 이제 비유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동생은 생각지도 못하게 5천만 원 빌리러 왔는데 1억을 들고 다시 갑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근데 형이 돈을 빌려주면서 너 2022년까지 그냥 이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마음대로 쓰고 돈은 천천히 갚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돈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을 하면서 동생을 보내고요. 동생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2, 3천만 원밖에 돈이 안 남아가지고 다시 형을 찾아오죠. 그래서 형한테 다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 돈 한 2, 3천만 원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말고 2, 3천만 원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게 이번에 FOMC에서 딱 얘기한 그 의사록의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아니죠. 뭐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은 좀 남아있고 좀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좀 이따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부정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뉘앙스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연준에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발언들이 나와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결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의미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에 출연하셨었는데 수요일에 출연하셔서 화요일에 지수 급락을 두고 아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다시 조정 지지를 좀 받고 올라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 포인트가 한 2,200 정도 됐었거든요. 그 지수대를 말씀해 주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공매도 청문회 관련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네. 공매도 청문회에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 나와서 여러 사람이 말할 때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매도가 있으면은 자산이나 뭐 주식이 버블로 가는 걸 중간에 막아주면서 조정을 주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매도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와가지고 지수 조정을 받고 종목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의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공매도에 대해서 연기를 갖다 미루지 마시고 빨리 공매도 연기를 확정 짓고 오히려 이 개인 투자자들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출연해서 2,200포인트 정도 지지 라인으로 삼고 이제 예상을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 사실 지수가 올랐어요. 올라서 네. 제가 이런 얘기하기 되게 좀 민망했는데 일단은 보시는 대로 이제 바로 2,20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바로 이제 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9년도에서 2011년도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년 정도 지수가 랠리가 나오면서 중간에 5번 정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지수가 쉬어가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이 거의 3, 4개월 이상 됐고 쉴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당시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2008년도 이제 그때 1차 양적 완화 이후에 조정 포인트가 단기 고점 대비해서 11.84% 정도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최근 고점 대비해서 2,170포인트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뚫지 못했던 2,200포인트 근처다. 그렇기 때문에 2,200포인트 근처에서 조정이 끝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2,200대가 이 지지대를 좀 근거로 두시는 이유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네.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그냥 너무 그냥 뭐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네, 들으셔가지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는 내용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인데요.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1조 매수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시면 굉장히 풋옵션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지수 하방 쪽으로 베팅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개인들이 1조를 매수해서 또 개인들이 막았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개인은 여러분들 예전에 2000년도 초반 개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개인으로 찍히면 무조건 개인이고 외국인을 찍히면 외국인이고 기관은 다 펀드 이렇게 찍히는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계좌를 가지고 증권사에 가서 맡기고 증권사에서 개인 계좌로 이제 거래하는 자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문은 이제 트레이딩은 자문이 하지만 그게 개인 계좌로 찍히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그래서 이게 온전히 개인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사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보시면 일단 이것만 보시면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 많이 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보시면 이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자 다음 달 이제 9월 10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포지션을 한번 슬슬 분석을 해봐도 되는 시점이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선물옵션 만기 포지션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금융 투자 포지션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먼저 이제 외국인, 방금 이제 외국인이 어제 풋옵션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만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297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97포인트 기준으로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수익권 들어간다라는 포지션이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투자 보겠습니다. 금융투자는 293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지 수익이 간다라는 포지션입니다. 갈리죠. 외국인들은 지수가 올라야 수익이고 금융투자는 그 지수가 떨어져야 이제 그러네요. 수익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이 포인트를 지수로 환산하는 그 차트가 있는데 그걸 한번 네. 보시죠. 까만색이 외국인이고 빨간색이 기관인데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297포인트였죠. 대략적으로 2243포인트인데 외국인들은 만기 기준으로 무조건 이거 위에 있어야 수익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금융투자는 292.5포인트 대략 이 정도인데 2200포인트 이거 밑으로 가야 기관은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 나겠죠. 그렇겠죠. 한쪽은 끌어내리려고 네. 하고 한쪽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인데 보시면은 개인도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 외국인도 올라가야 수익, 금융투자는 빠져야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밖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하면서 좀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의 싸움은 개인과 외국인 한편 먹고 기관과 싸우는 겁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매도를 한다, 뭐 이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20년 8월 18일 기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인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내 투자한 주식 전체 총액이 44조 2,931억입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개인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대기자금이 50조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예전보다 돈이 없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조 이상 이제 펀드에서 많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이렇기 때문에 2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서로 편먹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10%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2200포인트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배틀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인 외국인 대 기관의 싸움이고 조정은 있겠지만 2200은 어쨌든 지지로 지켜줄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제가 2200포인트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상황이 이제 다음 한 20일 정도 남았죠. 선물소 동시만기일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이거 생각하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팁을 얻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의 팁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